네, 안녕하세요. MSS를 알아야 안전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저위험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인 MSDS를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유해 위험성의 구분 숫자가 큰 경우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인식해서 근로자,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소중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화학물질 비교 표 중 NFPA 지수는 클수록 치명적이고 유해 위험성의 구분 숫자는 클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세틸렌, 수소, 메탄, 프로판 같은 경우에는 화재성이 4로 화재 진압이 다소 어려운 물질이고 인화성은 1로 인화성 우려가 아주 높은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소 범위는 아세틸렌, 수소와 같이 폭이 넓을수록 통제하기, 관리하기 어려운 물질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NFPA는 미국의 화재안전 기준으로 지수가 클수록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해 위험성의 구분 숫자 중 인화성 1은 인화성 3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도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소는 친환경 연료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저장, 생산이 다소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그림 문자는 MSS의 위험 정도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물질안전자료 도입 배경입니다. MSDS 제도는 1996년도에 5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이 시작이 됐고요. 2013년도에 혼합물질에 대한 GHS 제도를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2021년 MSDS가 개정되어 있고 MSDS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유일한 규정입니다. 일례로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사용 용도는 참 많은데요. 도색작업, 용접작업, 유류작업, 세정작업 등 많은 곳에 사용하고 있는 유용한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해 화학물질로 염산, 수소나트륨, 암모니아, 황산, 암모니아 수 등이 발전 설비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MSS 관리 체계인데요. 화학물질은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유해성, 위험성을 조사하여 MSDS에 경고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매 부서의 의무로는 입고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MSDS 경고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서 납품토록 공급업체에 안내를 해야 되고 사용 부서는 화학물질의 취급 작업자에 대하여 부서 자율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 기록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MSS 구성 요소는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부터 그 밖의 참고사항까지 16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중 유해 위험성,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누출 시 대처 요령, 2, 3, 4, 5, 6번은 반드시 정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MSS 교육은 대상 물질을 제조, 운반, 저장하는 경우에 교육을 해야 되고요. 교육 내용은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과 건강 유해성입니다. 그리고 MSS 비치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원문 형태의 종이,
또는 사례 위주의 키오스크를 통한 모니터의 게시, 그리고 중요 내용을 요약해서 취급 물질 인근에 게시하는 아크릴판을 이용한 게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MSDS는 작업 공정별 취급 장소 인근에 게시하되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물질의 구분입니다. 본 사항은 유해 위험성 위주로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화재의 NFPA 지수가 높은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유해 위험성의 구분은 1, 4로 다소 위험하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환기되는 곳에서 취급을 해야 되고 취급 장비에는 반드시 접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증기 밀도는 공기보다 낮기 때문에 상부에 감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염산 같은 경우에는 화재성은 적지만 독성, 부식성이 높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면 다량의 물로 씻어야 되고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증기 밀도는 공기보다 높기 때문에 하부에 노출 감지기, 유출 감지기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염산은 비닐과 유리를 녹이지 못하고 구리와 금도 녹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증기 밀도가 크기 때문에 누출 감지기는 하부에 설치하고 수소는 착화 에너지가 가장 적고 화염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누출 감지기는 상부의 환풍기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거나 불꽃 감지기로 감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 특성인데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최소 점화 에너지가 메탄, 프로판 대비 상당히 적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연소 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화염 온도가 높아 연소 튜닝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최소 착화 에너지가 아주 작아서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전기 제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소 한계가 넓어서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용기 또는 관련 설비를 철저히 안전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염산의 9%와 35%를 비교하는 표입니다. 유해 위험성의 NFPA 지수는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유해 위험성의 구분 숫자는 염산 농도가 높을수록 독성 값이 적어지는 위험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먹었을 때 응급조치는 염산 9%와 35%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탄과 플라이애쉬인데요. 석탄 같은 경우에는 0.1mg 이하는 눈 염증을 유발하고 650도씨 이상 저장 시 발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플라이애쉬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연소 후에 배출되는 물질로 피부에 접촉 시 진료가 필요하고 운송 위험성 등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분탄 같은 경우에는 200메시 85%를 연소하기 때문에 밀가루보다도 더 미세한 물질로 흡입 시에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플라이애쉬를 제조, 판매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MSDS 작성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산입니다. 황산은
NFP 지수가 2에서 3으로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고 유해 위험성의 구분 숫자는 낮은 2를 유지해서 다소 위험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눈에 들어가면 다량의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검정 비닐 봉지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 특성이 있고 운송 위험성은 8등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황산 같은 경우는 PE 비닐 봉지에 담아도 반응되지 않고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거에 태안이 사고 때 경찰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초동 수사에 실패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특히 피부에 접촉 시는 눈이 실명되고 흡입 시는 식도가 녹아내리는 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취급 시에. 다음은 디클로로메탄과 MC2 특성입니다. 유해 위험성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유해 위험성은 부식성, 발암성, 독성에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부 접촉을 금지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작업 시는 착용을 해야 됩니다. MC2 같은 경우에는 세척제로 과거에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 대상 유해 물질로 2014년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발전소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친환경 물질로 대체 사용 중이며 관련 내용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때 공단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MC 같은 경우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에 해당은 없지만 환경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물질을 취급 시는 안전장구는 필히 착용을 하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휘발유입니다. 휘발유는 NFPA 지수가 2에서 4, 유해 위험성의 구분 숫자는 1에서 2로 취급이 다소 어려운 물질입니다. 정전기 방지 조치가 필요하고요. 필요한 양만 구입하고 소량의 보관은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유해 위험성 구분이 1에서 3을 보이고 있고 소화는 건조 모래 또는 포말로 소화를 해야 되고 고압의 물로는 소화를 금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송 위험성은 8등급입니다. 휘발유 주유시는 정전기를 제거한 후에 하도록 하고 있고요. 주유기 근처에서는 흡연을 금지하고 휴대폰을 꺼내서 만지는 경우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취급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리튬 이온 배터리와 같이 배터리는 열 폭주 현상이 있습니다. 양극과 음극이 접촉이 되면 화재가 발생되고 열 폭주가 되면서 실제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 소요되지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8배인 8시간이 소방하는 데 소요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접봉의 MSDS 개시 예시입니다. 용접봉도 충분히 환기가 가능한 곳에서 취급하고 용접 시 발생하는 흉과 가스는 흡입하지 않도록 환배기 시설을 갖추고 화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취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급 관리사항입니다. 증기 밀도 등 물질 특성을 고려하되 누출 물질의 체류 우려가 높은 곳에 감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서 즉각 비상조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폭발 위험 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폭형으로 감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유해 위험성의 구분 숫자가 큰 물질을 구입해서 작업자가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유해 위험성의 구분 숫자가 클수록 안전하지만 그 물질의 구매 비용도 같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키오스크로 MSS를 게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2022년도부터 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관리 요령이 가능하도록 규제 혁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조작 절차가 없이 상시 열람이 가능한 모니터를 구비하는 경우 인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별 용접 가스 사용이 필요한데요. LPG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지만 폭발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 용접 가스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 밀폐 공간의 작업 시 같이 피트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아세틸렌 가스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험성 평가입니다. MSDS 자료를 기준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는 참 기법을 많이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 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정명, 화학물질명을 입력하면 이에 연계된 위험 문구, 유해 위험 문구인 R페이지와 H코드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작업 안견 측정 결과와 연계돼서 위험성 평가가 되도록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MSDS를 활용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참은 위험 문구, 유해 위험 문구를 활용해서 노출 수준과 유해성을 곱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화학물질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는 매년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기점검입니다. 암모니아 취급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장 설비, 완충기, 탱크, 기화기 같은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 밸브는 검사 전문 자격 업체에서 주기별로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안전점검 시 지적 사항이 많은 분야는 MSDS와 PTW 안전작업 허가서입니다. 이 두 분야는 재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려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MSDS는 최신본으로, PTW는 기록 누락사항이 없도록 현장에서 꼼꼼히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MSDS를 기본으로 하는 안전한 작업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인구 소멸, 지방 소멸, 그리고 안전 실행력 소멸입니다. 그래서 안전 실행력을 향상시켜야 산업재해를 예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